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홈증권 서동수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내용들 저희가 서동수 과장과 얘기를 나눠볼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는 아슬아슬한 원자재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이제 원자재의 대표 주자인 지금 유가가 글쎄요, 하루 동안 5% 급상승했다가 또 하루 만에 또 5%, 3% 떨어졌다가 40불 넘어서면서 이거 이제 유가 진짜 다시 오르는 추세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루 만에 또 이렇게 고꾸라지는 모습 보니까 이거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원유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26불, WTI 기준으로 26불을 기준으로 해서 벌써 지금 40%가 넘게 올라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전통적인 공급 우위 장세에서 공급에 관련된 감사한 논의가 이뤄졌다거나 타결이 됐다거나 이러한 내용 전혀 없이 어쨌든 바닥을 탈출하는 힘이 여기까지 좀 이끌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서 원자재 시장 전체적으로 리바운드 상황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어제 철강, 애널리스트가 장중에, 철강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거는 10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처음 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원자재 시장이 내년까지 해서 한 20% 이상의 하락이 가능한 상황이다. 메탈 시장, 특히나 알루미늄이라든가 구리, 금까지 싸잡아가지고, 쇼 포지션을 좀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최근에 원자재 시장의 어떤 센티멘트가 상당히 좋았지만 아슬아슬했던 게 펀더멘털 개선이 없는데 바닥에서 너무나 잘 올라왔다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 추가 하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경고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외신 쪽 반응부터 좀 살펴주시죠. 예, 블룸버그 따르면 기본적으로 원자재 시장은 공급 우위 시장이 지속되고 있다. 공급이 넘쳐 흐르고 있고요. 원유 같은 경우는 시엘가스가 늘어나면서 원유 가격이 60%, 70%가 넘게 하락을 했었고, 그에 따라서 사실 또 메탈 시장의 수요를 거의 7, 80%는 중국의 수요가 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중국이 아시다시피 2차 제조업 중심의 이런 그 경제 성장 구조를 탈피를 하자는 것을 선언을 이미 한 상태고, 이러한 부분에서도 또 고속성장도 아니고 중속성장을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메탈 시장의 수요라든가 원자재 시장의 수요가 강하게 이끌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 유가는 20불에서 40불 이런 계속 이런 박스권 내의 흐름이 좀 지속이 되겠지만 메탈 시장 같은 경우에도 크게 상승하기는 어렵다. 메탈 시장이 그리고 원자재 시장이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최근 들어서 이제 구리하고 알루미늄 이런 가격들이 지금 있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리바운드하는 모습들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한 코멘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건설 시장에 이제 성수기가 시작될 수도 있다. 1대1로 관련해가지고 AIIB도 이번에 올해부터 여신 업무를 시작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이런 게 가격에 반영이 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직 좀 없어 보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펀더멘탈의 개선이 없는 수요가 이끌지 못하는 이런 시장의 상승은 결과적으로는 떨어질 가능성. 그러니까 유가도 똑같죠. 유가가 떨어지는 것과 같이 원자재도 펀더멘탈이 개선이 없었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작년 같은 경우는 4번 정도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13, 62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작년에 한번 이뤄지고, 올해 6월이나 12월 정도 한두 차례 정도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죠. 달러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3월 달에 또 금리 인상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달러 인덱스가 100불을 다시 뚫고 올라가는 이런 상황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월 달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EM 시장과 원자재 시장이 리바운드를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또 6월 달이 되게 되면 달러 가치가 다시 상승을 하는 그림을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결론적으로는 결론이 일단은 지금 날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네.
한 3개월이 지나게 되면 또 원자재 시장은 또 달러와 반대 포지션으로 밑으로 이렇게 다이브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숏 포지션을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좀 방망이를 좀 짧게 쥐고 가자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원자재 시장의 어떤 펀더멘탈의 개선이 전혀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좀 이런 얘기를 종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흐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어쨌든 숏 포지션을 권유를 하기도 하셨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도 좀 계속해서 좀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추가적인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달러에 대한 좀 중장기적인 피크아웃이 나오는 순간이 돼야지만 원자재 시장도 전 고점을 좀 트라이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쨌든 아직 하나의 산을 남겨두고 있는 하나 두 개의 산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일어나는 이런 리바운드에 대해서는 지금 하루하루 데이 트레이딩이라든가 굉장히 스캘핑이라든가 짧은 단타를 하시는 트레이더 분들이 이거 철가격 며칠을 더 갈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매매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나의 자산을 가지고 좀 길게 끌고 나가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금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라는데 유가가 올랐다라는데 왜 저가를 뚫고 내려가면서 그때 담아서 채워가지고 기다리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 매매 좀 어떻게 보면 경험이 없는 분들이 바닥에서 40% 지금 이미 올라온 상황에서 지금 사자고 의미 없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매매를 직접 하는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면 한 자산의 가격이 30%에서 40% 정도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한다? 그러면 분명히 잘 봐야 됩니다. 상승을 하던 자산은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하락하고 있던 자산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산의 움직임의 특성을 잘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고 롱 포지션을 그냥 길게 끌고 나가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여기에 현혹되지 마시라는 정확한 밸류에이션 트레이딩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 지금 최근 유가 포함해서 원자재 시장을 보시면서 상당히 또 유혹에 많이 좀 이끌리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목소리들도 상당히 많았었고요. 자, 하지만 펀더멘털 그런 흐름과 더불어서 앞으로 다시 한번 달러가 재차 강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봤을 때 다시 한번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는 좀 보유의 영역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시 한번 하락할 가능성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어색한 삼바렐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좋은 어떤 긍정적인 호재가 하나도 없는 나라가 지금 브라질입니다. OECD에서는 오죽하면 지금 브라질에 대해서는 모멘텀을 아예 상실했다. 이렇게 언급을 할 정도의 나라인데 2016년 지금 들어서 주가의 흐름은 지금 상당히 잘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10년 넘게 리세션이 진행이 되고 있는 또 유례 없는 어떻게 보면 국가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자원이 많아서 믿을 것이 많아서 그러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 세계에서 브라질의 부정부패 수준은 대통령까지 연루가 될 정도로 상당히 좀 지저분합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2016년 들어서 14%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옛날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브라질 보베스와 14%, 아르헨티나도 14% 올랐거든요. 근데 이 이유가 참 기가 막히지도 않고 좀 신기합니다.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아무래도 유가와도 좀 상관관계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유가가 끊임없이 좀 하락할 때 가장 크게 좀 타격을 받았던 증시이기도 하고요. 최근 들어서는 지카 바이러스 영향도 받았고 또 말씀하셨지만 정치 부패 관련해서도 네. 상당히 또 악재가 많은데 외신 쪽에서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원인부터 좀 살펴주시죠. CNN 머니에 따르면 일단 룰라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그러니까 페트로브라스라는 이제 에너지 업체한테 뇌물을 수수받았다라는 이러한 얘기들 때문에 경찰 조사가 좀 진행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되면서 이 사람은 이제 틀려먹었고 차기의 대선 주자로 나올 만한 사람이
시장에 좀 친화적인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뭐 아르헨티나도 뭐 우파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증시가 올랐다라고 하는데 14%나 지수가 14%가 오른다고 한다면 종목단에서는 한 50%에서 100% 오르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이게 참 뭐 논리가 맞는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최근 들어서 최근 뭐 한 2주, 3주 동안 국제 유가라든가 원자재 시장이 반등하면서 대표적으로 이거를 팔아가지고 경제 구조를 꾸려 나가는 이런 국가들은 상승폭이 상당히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가 러시아 같은 경우도 그랬었는데요. 한번 남아프리카 랜드 달러 차트를 한번 보시면 사실 EM 자산, 그러니까 EM 통화들이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기술적 반등 정도는 어느 정도 뭐 인정을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브라질 헤알 달러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리바운드가 이뤄졌냐면 24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내려갈 정도. 그러니까 헤아라가 굉장히 강세로 전환을 하는 국면까지 지금 진입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하는 국가가 경제 구조가 원활하고 펀더멘탈이 강화가 되는 국가가 통화가 이렇게 강세로 계속 전환이 되는 모습은 어색하지 않는데요. 여기에서 완전히 국면이 헤아라 강세 국면으로 더 베팅이 들어가고 여기에서 브라질 경제가 강해질 것이다. 이게 별로 뒷받침이 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이 들지가 않거든요. 네. 헤아라가 강세가 될 수 있는 추세가 전환이 될 수 있는 어떠한 모멘텀도 찾기가 어렵다. 유가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오르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바닥에서 40%도 올랐는데 유가랑 원자재 시장이 오를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요가 늘어났습니까? 공급이 줄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별로 논리적이지 못한 것 같고요.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자, 결국은 이제 첫 번째 이슈와 상당히 좀 맞물려서 좀 돌아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원자재 시장의 어떤 모멘텀이 지금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평가가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좀 조심할 부분이 상당히 좀 많네요. 그렇다면은 원자재라든가 원유 여기 관련돼 있는 국가라든가 에너지 기업들 이런 밸류 체인들이 올라올 수 있는 수준까지는 지금 이미 올라온 상황이 아닌가. 좀 멀티플 자체가 상당히 좀 과도하다라는 얘기가 좀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차라리 현금으로 바꿔놓는 것이 리스크 대비 수익률을 쌓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잘 아시고 계시는 기업들에 대해서 주식을 다 팔아 넘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이러한 특정 섹터들 그리고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히려 뭐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도 아니고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좀 현금화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다른 투자처를 모색해 보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원자재 시장과 또 관련국들 그와 관련된 또 멀티플 부분에 관련돼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홈증권 서동수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